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증시데이트 이혜림입니다. 설 전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랑 같이 데이트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오후 투자를 응원합니다. 어제의 상승 연장선상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고민 같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세 가지 종목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천장이냐, 이 바닥이냐 살펴볼 오늘 개미들의 착각에서는 덴티움. 실적 호조세의 2위의 반란입니다. 1위는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1위의 자리를 두고 탈환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 알아보고요. 텍셀 네트컴 실적의 고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아주 두드러지고요. SK케미칼 백신 기술 수출이라는 호재의 뉴스를 안고 오늘 시작을 했는데요. 추가 탄력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볼게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들 매수했는데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기간이나 아니면 목표가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하신 사항 전화 열려 있어요. 02786-1022, 1023번 함께 하시고요. 문자 메시지 013-3366-8288 그리고 카카오톡 MCN 오마이스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한시 증시데이트 시작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상승 탄력이 코스피로 조금 더 쏠려 있는 모습 보이죠? 자, 코스피 2,400을 다시 재탈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노트 함께 살펴볼게요. 코스피는 2,400선을 터치한 이후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 투자에 반등한 미국 증시가 시장에 다시 안정을 주고 있고요. 오늘은 업종별로 전기전자 업종이 아주 두드러진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 자세히 보실게요. 오전보다도 상승폭을 더 확대했습니다. 장중 2,400을 하회하면서 오전에 움직임을 보였다면 오늘은 2,400을 중간에 놓고 좌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후 들어서 더 탄력을 키우고 있고요. 2,420포인트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지수는 2,41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지수로는 32포인트의 강세, 1%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사흘 만에 외국인이 돌아왔네요. 2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외국인들의 대다수가 전기전자 업종으로 쏠려 있고요. 기관들은 아직 갈팡질팡하는 모습, 개인들은 오늘 차익 실현 1,700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하는데 코스피보다는 탄력이 떨어집니다. 845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변동성이 꽤 있는 편이고요. 강보합권 0.3%의 상승, 2포인트가량의 오름세로 850선을 향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직 수급이 좋지 못한데요. 개인만이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 기관들 쌍끌이 매도 어제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 노트 보실까요? 오늘 두드러진 상승 나타내는 알리포제약이 어제 상장한 이후에 어제 오늘 상한가고요. 삼성전자, 덴티움, 제주항공이 신고가 흐름이죠. 현대약품도 오름세고요. 삼성전자와 더불어 SK하이닉스도 오늘 오름세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볼까요? 오늘 두드러진 상승으로 코스피의 주도적인 선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CLSA 등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두드러지고요. 4%, 5% 가까이 올라 다시 한번 240선, 240만 원에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동차 부품주가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도 있지만 하락하고 있는 종목도 좀 더 오늘 이슈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드러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 반, 하락 종목 반인데요. 오늘 이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눈여겨볼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덴티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중국의 매출이 아주 호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해외 매출 가운데 중국에서의 매출이 아주 두드러진 성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8% 넘는 상승으로 7만 원 다시 한번 노리는 모습입니다. 7만 원 넘어섰고요.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7만 4천 원까지 오른 바가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전 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동구바이오제약이 어제 상장을 했습니다. 어제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공모가에 이제 2배를 뛰어넘는 모습이고요. 주가는 41,60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도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해인들의 착각 함께 이어질게요.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7862-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개미들의 착각 시간입니다. 내가 매수한 게 아주 적정 가격대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자마자 떨어진 종목 있죠. 자, 그리고 고점인 줄 알고 팔았는데 아쉽게도 더 올라가는 황당한 사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착각을 다 뒤집어주고 좀 더 제대로 형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세 종목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프라임스탁의 정태근 팀장과 아임뉴스탁 한국투자증권 최용화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후에 날씨도 좀 풀린 것 같아요. 네. 자, 종목들 오늘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 최근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덴티움입니다. 그 중국 중심으로 한 그 매출이 굉장히 성장이 부각받고 있는데요. 해외 매출액이 무려 30%를 넘는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해외 시장의 고성장이 전망된다고요. 그리고 해외 매출액의 대다수 이상이 중국에서의 매출이 크게 부각되고 있네요. 자, 천장이다. 아니면 여기서 천장을 더 뚫고 어느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까? 두 분께 여쭐게요. 천장이다. 천장을 뚫는다. 하나, 둘, 셋. 천장을 뚫는다. 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께서는 먼저 천장이다. 이제 고점에 거의 다 왔다라는 뜻일까요?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박스권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오늘 덴티움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 상당히 많이,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좋은 뉴스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적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실적뿐만 아니라 중국 매출에 대한 어떤 성장세,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천장을 뚫는다, 천장을 뚫는다, 아니다, 여기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결국엔 좀 실적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그 실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중국 쪽의 매출이 계속해서 뭐 30% 성장한다는 부분들은 뭐 어떤 그 팩트인 부분들일 것 같고, 이 중국 매출이 얼마만큼 전체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좀 주목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조금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뭐 실적 성장세, 그러니까 실적이 정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적 계속해서 성장은 되겠지만은 네. 성장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 폭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예를 들게 된다라면은 결국 사상 최대 실적이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성장 폭이었었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인 성장 폭을 한번 비교를 해보게 예를 들게 된다라면은 덴티움도 최대 실적은 계속 갱신이 되겠지만은 결국 중요한 성장 폭 확대 여기에 어떤 키가 있지 않겠나라는 좀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성장하겠지만 그 폭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추가 상승이 제한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중국 매출뿐만 아니라 일단은 베트남이라든지 그리고 유럽 쪽이라든지 매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너무나 좀 중국에 집중이 돼 있다는 부분들. 사드 우려로 인해 가지고 유통주, 그러니까 롯데마트라든지 신세계 같은 그 대규모 그 유통주들이 중국 리스크로 인해서 도리어 이 부분이 약보다는 독이 됐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덴티움도 너무나 중국 쪽에 집중이 돼 있다는 것들이 지금은 긍정적인 분위기지만은 추후에 갔을 때는 이 부분이 도리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7월달 뭐 정책 효과, 자기 부담금 인하에 대한 그 정책 효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미 수혜를 봤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선반영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중국 매출이라든지 정책 효과인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뭉투려 봤을 때 그래서 결국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분기 기준에서 영업이익을 봤을 때 100억 원대에서 계속해서 정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에도 계속해서 100억 원대 정체가 돼 있는 영업이익 예상치가 네.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때 이 부분이 수정되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정체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도리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번 4분기 같은 경우도 100억 원대 영업이익이었지만은 작년 4분기에 비교를 해봤을 때, 그전 4분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 폭이 컸었기 때문에 호재가 됐었지만은 계속해서 100억 원대 정체가 되게 된다면은 네. 그 폭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실적입니다. 실적 개선 폭 여기 봤을 때 당분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박스권 돌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62,000에서 62,000에서 74,000원 부분의 박스권 예상.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예. 목표가는 당연히 7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당연히 62,000원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2,000원에서 74,000원 가량의 그 박스권. 그러면 지금이 박스권 좀 고점 부근에서 이게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보수적인 의견이었어요. 정태근 팀장께서는. 근데 증권가에서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 미래에셋대우에서는 목표가를 무려 87,000원까지 두고 있고요. 관련 의료기기 업체 가운데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래서 천장을 뚫는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은 증권사의 시각인데 최호 연구원께서도 천장을 뚫는다 의견 주셨어요? 일단 오늘 단기적인 주가 급등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미래에셋대우에서 레포트가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좀 주가 급등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레포트 빨이군요. 오늘 일단은 급등은 최근에. 오늘 하루는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동사 4분기 실적 리뷰를 좀 보게 되면 신규 상장주는 보통 신규 상장된 이후에 실적이 일시적으로 좀 둔화가 되는 부분이 종종 포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장 기업들은 실적이 가장 좋을 때 상장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티움의 4분기 실적은 2016년도 4분기보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23% 매출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성장성이 충분히 살아있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좀 인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4분기보다 작년 4분기에 중국 매출이 40%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사드 이슈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제 그럴 확률이 이제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사드 이슈가 해소가 되게 된다면 동사의 매출은 훨씬 더 급격하게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네.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동사의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국이겠죠. 많은 중국인들이 치과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할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이미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그러한 이슈로 급등이 나오긴 했고 그 뒤에 이제 기대에 못 미치고 사드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 이슈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중국인들이 너무나도 건치여서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네. 않는 이상은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내수 시장은 성장률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그 치료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수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치과 시장의 이제 글로벌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는 토탈 솔루션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기업의 제품으로 이렇게 쫙 끝내버리는 게 유행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동사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하고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동사의 어떤 포트폴리오 구축에 좀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 세계 예. 글로벌 그 평균 임플란트 기업의 평균 PER은 33배 정도이고 네. 동사는 지금 23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예. 일단은 85,000원으로 목표가를 드리는데 오늘 레포트가 나와서 좀 단기 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 무리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시장이 좀 약세 국면에 있다 보니까 64,000원 정도에서 네. 매수가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아 보이는 걸로 그러니까 생각하고 좀 있습니다. 눌릴 때 매수를 하라라는 거네요. 지금 69,000원, 70,000원대에서의 네. 좀 매수는 좀 불안하다라는. 네, 단기 급등을 판단. 한 부분은 부담스럽습니다. 네. 오늘 그 단기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쫓아가시기보다 오히려 좀 누리시는 분들이라면 좀 길게 그리고 매수가는 지금 좀 눌렸을 때 덴티움
중국이라는 것에 좀 두 분의 의견이 달랐어요. 중국 때문에 사드가 해결이 된다면 더 상승폭이 두드러질 것이다. 정태근 팀장은 오히려 이 한 곳에 쏠린 것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라는 의견 좀 엇갈린 부분 확인하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볼까요? 오늘 이 종목이 신고가입니다. 텍셀 네트컴인데요. 4흘 연속 오르는 강세에 신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공평저축은행과 세종상호저축은행의 합산 순이익이 1,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프라이즈를 낸 것이라고 하고요. 자산 고성장에 따른 실적 체력이 향상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종목의 실체는 어떤 걸까요? 자, 오늘 2% 넘는 상승에 3만 원, 그리고 주가가 차근차근 아주 우상향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매수도 가능할까요? 천장이다. 천장을 뚫는다. 하나, 둘, 셋. 천장이다. 네, 두 분이 입을 모아 천장이다. 네, 잘 오르고 있는데요. 뭐 급등이라기보다 아주 차근차근 잘 올라가고 있는데 왜 천장이라고 할까요? 최영호 연구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동사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이미 작년부터 계속해서 시장에 알려진 바였습니다. 그렇게 알려진 상태에서 특별한 이슈 없이 종목이 3배가 올랐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실적이 너무 뻥튀기가 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예견된 바였던 게 저축은행을 두 군데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익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이익이 갑자기 이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이익은 나올 거란 말이죠. 특히 이제 증권 쪽이 요즘에 코스닥 시장이 많이 좋다 보니까 네. 증권사에서 신용대출이 잘 안 되거나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고객님들이 어떤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서비스를, 주식담보대출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실적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더 강세를 보이고 전체적인 이 한국의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러한 그 저축은행에 대한 실적도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얘기는 반대로 만약에 지수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온다던가 개별주에 대한 어떤 그 대출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면 동사의 실적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기준 PER은 약 한 7배 정도가 되는데요. 물론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은 싸기는 하지만 네.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사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형 증권사의 M&A 이슈가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 이 부분이 사실 요즘에 증권사의 몸값도 많이 올랐거든요. 증시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네. 생각대로 잘 안 풀리거나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이 가격대는 조금 부담스럽지 예.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담보대출로 인한 실적 증가는 이루어졌습니다만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사실 주가가 26일 그 1월에 이후에 투자 유의 종목으로 계속 좀 지정되기도 했었죠. 네, 천장이다. 역시 의견 같은 의견이세요?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두 달 동안 120%가 올라갔는데 이게 차근차근 올라간다는 생각이 좀 순간 좀 드네요, 저는. 네. 그 조금은 이슈가, 그러니까 주가가 가기 위해서 뭐 호재가 나와야 되는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불꽃놀이처럼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런 이슈들이 나쁘다, 서두에 말씀했지만 나쁘다는 이슈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그리고 가파르게 분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가치를 반영하기보다는 어떤 세력들에 의한 어떤 기술적 흐름 그리고 네. 일시적인 어떤 시세 분출 뭐 이런 부분들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 매수보다는 일단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영역인 것 같아요. 물론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갈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120 가지고 보유를 하게 되면서
최대 120%를 수익으로 확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50%, 40%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조금은 이제는 마무리를 준비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들지만 신기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얼마만큼 지금까지 오는 폭만큼 먹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일단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앞으로도 증권사 M&A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확장이 되게 되고 이런 택생 넷스컴이라는 종목이 부각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동안 그 이전까지 많은 종목들이 이런 이슈로 인해서 테마성으로 해서 예. 급등을 했었다가 다시 한번 가라앉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과거 사례를 일단 참고를 하신 게 일단 우선적이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서두에 좀 말씀해 주신 투자주의 경고 이런 부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1월 26일 이후에 계속해서 투자주의 경고 그리고 단위 창구에서 소수 계좌 어떤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건 누가 보더라도 종목을 만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들어가서 그 소위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이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그런 과거 사례란지 그런 통계를 봤을 때 이 종목은 천장이다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35,000원을 다시 한번 터치하게 된다라면 한번 그 부분에서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좀 밀리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26,500원을 손저가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찬찬히 꾸준히 올랐다라는 얘기한 걸 저를 혼내시는 거죠? 네. 혼낸다기보다는 두 달 동안 120%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거의 세력들에 대한 움직임도 시세 분출에 대한 원인을 좀 잘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고요. 보유자들의 영역이라는 판단이네요. 이제 신규 매수보다 매도 준비라는 오늘 택셀 네트컴 10,000원대 주가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30,000원까지 뛰쳐 올라간 오늘 이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천장이다라고 두 분이 일치했어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 SK케미칼이 주요 이슈가 있었는데요. 산오피와 1,7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모두 감안해 보면 전체 규모가 1억 5,500만 달러, 약 1,700억 원 규모인데 성공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억 2천만 달러. 자, 이 정도의 오늘 이슈를 가지고 오르는 SK케미칼.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자,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바닥이다. 아니면은 여기가 끝이다. 생각하면 천장이다를 외쳐주세요. 천장이다, 바닥이다. 하나, 둘, 셋. 바닥이다. 네. 이 이슈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일단 지금 지수, 그러니까 인적 분할 그리고 물적 분할 이런 회사들의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한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그러니까 회사가 분할되고 난 이후에 그 초기에는 지주회사가 많이 좀 부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주회사 전환이 되게 되면서 각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어떤 진법 이익이라든지 이런 진법이라든지 그리고 사회 어떤 그 중심에 있다는 부분들, 경영 구조의 어떤 체일선에 있다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초기엔 부각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자회사들, 그러니까 어떤 사업성이 있는 자회사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주가 가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실례로 예전 같은 경우 원익 IPS 같은 종목들이 그런 좋은 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K케미칼도 그런 예를 들어 봤을 때 분할하고 난 이후에 분할 자회사 어떤 주가 과거 흐름을 참고해 봤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닥이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업이 분할이 되게 되면서 화학 섹터라든지 제약 부분의 어떤 경쟁력이 좀 더 강화가 되게 되면서 이 부분의 어떤 시너지 이런 부분들에서 회사가 좀 부각이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인 그 폴리에스터 글리콜이라는 어떤 소재에 대한 어떤 사업성 증설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의 어떤 매출 성장세, 지금 전반적으로 화학 섹터가 이제 화학 제품 원료가 아니라 이제 화학 제품으로 일단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때 마찬가지로 이 회사의 화학 부분이, 화학 사업 부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부각이 되는 백신뿐만 아니라 대상포진이라든지 그리고 혈병 치료제 이런 로열티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츰 반영이 되게 되면서 저는 이 종목의 어떤 실적 그 예상치를 보니까 LG 생활건강의 어떤 과거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해주는 그런 패턴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LG 생활건강 같은 어떤 꾸준한 매출, 영업이익 성장세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향후의 주가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는 좀 별개로 종목 자체의 어떤 이슈를 조금 주목을 하면서 일단 저는 이후에 좀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이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제시를 하자면 목표가는 일단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95,000원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해 나가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만 원에서 여기서 더 어느 정도 또 올라갈까라는 목표가 12만 원.
인가요? 13만 원. 조금 더 높게 평가 바닥이다라는 의견. 그 꾸준한 성장과 실적을 볼 수 있는 그 예전에 다른 종목들을 좀 견주어서 얘기해 주셨고요. 화학업종이 최근에 이 종목뿐 아니라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채용화연구원도 바닥이다라는 의견으로. 그러니까 거의 정태근 팀장께서는 오늘 세 종목 가운데 가장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채용화연구원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막 너무나 저렴하다 막 이런 생각까지는 들진 않지만 하지만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매력도는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 이제 SK케미칼에서 백신이나 이런 바이오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백신만 봤을 때에는 전체 매출이 10%밖에 안 되지만요. 하지만 이 백신 부분이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은 뭐 사노피 파스테르 이 기업과 협약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참고로 이제 사노피 파스테르는 사노피 네. 그룹의 자회사예요. 근데 거의 지금 매출만 6조 정도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 SK케미칼과 손을 잡고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동사의 어떤 기술력을 방증하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사가 갖고 있는 백신 기술들은 아마 앞으로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2020년대에 들어서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질병들이 더욱더 복잡해지고 더욱더 다양한 질병들이 사실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미리미리 예방을 하려면 백신이 필수적인데 그 백신도 점점 더 고도화되고 복잡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저희가 단순히 실적으로 사실 보기에는 사실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에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변경 상장된 이후에 계속해서 좀 바닥과 천정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 시점도 사실 접근하기에 크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여기 오기 전에 조금 주가가 좀 올라온 상태에서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현재 가격대에서는 이제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래서 목표가는 12만 원을 드리긴 하는데 목표가에 와서는 또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이 가격대에 오면 또 매수를 하시는 이렇게 약간 박스권 전략을 이용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SK케미칼은 두 분의 의견이 공통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바닥이다 하는 의견으로 공통됐습니다. 지금까지 프라임스탁의 정태근 팀장과 한국투자증권 알미스타 채용화연구원 함께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